네, 이풀 김쌤입니다. 자, 오늘 수능 특강 영어 독해 6강 진도 1번부터 4번까지 나가볼 텐데요. 1번 내용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내용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선생님이 늘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제한된 정보에서 최대한 이 글 안에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설명과 또 선생님의 설명을 비교를 하면서 자, 어떤 것이 더 맞는가라는 것도 한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우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좀 이렇게 하면 더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저 사람 말이 다 맞구나, 저 선생님 말이 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런 약간의 이제 의역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에서는 크게 틀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문장과 이 문장 이 사이에 그 내용의 어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수목이 나오는데 이 수목이 다른 생명체들과 많은 어떤 성격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얘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면이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지. 얘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면이 무엇인가? 요거를 잡아야 돼. 알겠지? 그 위에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Y는 뭐뭐이지만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양보로. 자, 요거는 공유한다. 근데 누구누구와 해서 with 이렇게 하면 되겠지? Share A with B. 다른 살아있는 자원들과 자, 많은 성격들을 공유를 하지만 수목이 근데 이 수목은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면을 가진다. 됐지? 자, 봅시다. 수목은 공유를 한다. 이번에는 목적어를 바로 안 쓰고 with many other living resources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썼지. 왜 그러냐? 목적어 부분이 길어서 그래요. 목적어 부분이 길어서. 자, 이렇게 목적어라고 잡아 두시면 되겠고 자, 이 수목은 공유를 한다. 무엇을? 성격들을 우선 공통 성격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게 어떤 건데 it is 그것은 결과물이자 동시에 자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결과물과 자본제가 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자,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을 상품으로 쓸 수 있지. 수목은 나무는 잘라버리면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결과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자본제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보통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투입하는 요소를 자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거, 이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즉 자원이면서 동시에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말이지. 이게 다른 그 살아있는 자원들과 가지는 공통점이다. 되겠지? 자, 나무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자본제이면서 결과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은 나무들이 복수니까 자, they are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분사 구문에서. 자, 나무는 이제 harvest 수확되어지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수확되어질 때 자, 나무는 제공을 한다. 여기가 본동사. 자, 무엇을 팔 수 있는 상품을 제공을 한다. 요게 이제 결과물 되는 거야. 요게 output. 자, 그러나 얘들이 standing 서 있는 채로 이게 떠난다가 아니고 남겨진다지. 남겨질 때니까 얘는 left 돼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조금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 when 그 다음에 they are 이렇게 해서 when they are이 생략되어
있으면서 그러나 얘들이 벌채되지 않은 채로, 즉 서 있는 상태로 남겨질 때 그들은 자본제이다. 되겠지? 얘들을 다른 어떤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뭐를 하는데 제공을 하다에 provide에 for를 붙이면 발생시키다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쌤이 같은 단어로서 causing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 얘들이 이제 발생을 시켜. 뭐를? 그 다음 해지, 그 다음 해에 증가된 성장을 발생시킨다. 됐지? 그대로 놔두면 얘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본제가 되는 거죠. 됐어? 자, 매년 숲 관리인은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자, 여기서 whether이 명사절로서 decid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whether or not 하게 되면 그 명사절이 아니네요. 미안. 구네, 구.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자, whether 주어 동사도 쓸 수 있지만 whether to 동사 원형에서 마찬가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요렇게도 변환 가능하다는 거. 자, 왜 그렇냐? 좀 더 길게 할 겁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뭐하고 같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보통 이제 should 집어넣어서 동사 원형과 같다. 자, 그렇게 보면 얘는 whether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근데 얘를 그냥 구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쌤이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명사절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수정. 자, 뭐 하는지 안 하는지지 특정한 스탠드는 여기서 무리라고 보면 돼. 그 나무에 특정 무리를 수확을 할지 아니면 to wait 이렇게 해서 병렬 기다릴지 추가적인 성장을 기다릴지를 숲 관리인이 결정을 한다. 되겠지? 이 나무는 자를지 아니면 그 내년에 자를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 자, 반면에 많은 다른 살아있는 자원들과 반대로 인재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나 시간의 기간 between 뭐 사이에 초기 투자 이제 이게 이제 심는 거죠, 심는 거. 자, 심는 초기 투자와 그리고 회복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는 거, 다시 가져오는 거. 그래서 투자 수익 되겠네. 투자 수익 사이에 시간의 기간이 당연히 길겠지. 요거 어휘로도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특히나 길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나무가 성장을 하려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뭐 최소한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크려면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투자를 하는 그 살아있는 자원들, 뭐 예를 들면 물고기 같은 거. 얘들은 뭐 그만 크잖아요. 뭐 동물 같은 거. 그만 크잖아. 뭐 돼지, 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처음에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제 그 결과물을 수익으로서 가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차이점이다. 자, 25년 정도의 그 간격이 여기까지 되겠지? 여기 동사. 자, 일반적이다. 임업에서 임업이라고 하지? 그래서 25년은 최소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not in many other industry 많은 다른 산업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요 임업에서만 그런 거다. 한 25년은 기다려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임업은 무엇에 영향을 받다. be subject to 뭐뭐에 영향을 받다. 일반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외부 요인들이다.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이 외부 요인들은 어떤 것이냐라고 해서 위치가 꾸며주고 있다. 그치?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여러분이 하나 적은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절. 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are associated with. 자, A or B. 자, 벌목되지 않고 서 있는 그 수목과 그리고 그 수목을
수확을 하는, 그 벌목을 하는 그 행동과 관련이 있는 수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그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임업을 모르니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나무 그 자체의 어떤 성격 외에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좀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임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적인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그 환경적 요소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그 자라는 수목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수목을 수확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를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은 외부 요인들은 만든다. 그럼 여기서 it은 가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직목적어, 그 다음에 요거는 목적격 보어. 그래서 쌤이 항상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자, 여기 make, 목적어, 형용사 또는 명사, 요렇게 쓰는 거 이제 우리가 오형식 구조. 목적격 보호로서 형용사, 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럴 때 만약에 뒤에 to 부정사 같은 게 이렇게 딱 있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 to 부정사가 원래는 이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목적어로, make가 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뒤로 빠지고 요 자리는 it으로 간단 말이에요. 100%야. 그럼 요 구조 100%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make 나왔지? 여기 to 부정사 있으면, 여기 형용사 있으면 무조건 여기는 it 자리다.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them 같은 걸로 해놓으면 틀렸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이건. 알겠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접근하시기 바란다. 자, 그럼 다시 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나로 이 A plus of B, to define the efficient allocation, 그 효과적인 할당을 정의를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자, 혼란을 발생시킨다. play havoc with 뭐뭐에 혼란을 발생시킨다. 이 동기에 혼란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자, 접속사 하나 썼고 동사 2개 썼으니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썼으니까 이제 본동사 못 나오지?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든다. 효과적인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 무엇에게? 자, institution 하게 되면 여기서 뭐 제도 기관이겠지? 그래서 뭐 수목을 관리하는 그 제도들과 기관들이 to achieve, 그 달성을 하기에 좀 더 어렵게 만든다. 뭐를? 효율적인 관리를. 됐나? 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할당이라고 하는 게 뭔지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자원의 할당이라든지 언제 심고 언제 자르고 하는 게 아마 효율적인 할당인 것 같고, 되겠어? 수목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인센티브, 동기부여 같은 데 있어서 혼란을 발생시킨다. 언제 잘라야 되고 언제 안 잘라야 되고 하는 게 어렵잖아. 그렇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좀 더 어렵다. 되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자, 주제는 자, 수목은 자본재라는 특징을 다른 생물 자원들과 공유는 하는데, 그러니까 자본재라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생물 자원과는 달리 초기 투자, 심어서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하는 기간이 길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효율적인 관리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가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경제 이론이 수없이 많은데 이 경제 이론은 어떤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잘 예측을 한다. 그런데 이 경제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하거나 어느 정도로 악화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내년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지만 얼마나 안 좋을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되겠어? 가보자. 놀랍지 않다. 대디하는. that은
진주어, 있으면 가주. 이 정도는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경쟁하는 여러 개의 경제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다. 자, 무엇을 해줄, 설명해줄, 뭐를 같은 현상을,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여러 가지의 경제 이론들이 있다. 자, 무엇과 함께? 경제학자들과 함께. 자, 보통 with 다음에 명사 적고, 부대 상황, 동시 상황에서 명사 적고, 뒤에 ing냐, pp냐,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 많이 쓰죠. 자, 이때 ing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고 pp는 수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disagree는 뒤에 목적어는 없지만 지금 관계 자체가 경제학자들이 자기가 이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그 행위를 하는 차원에서는 능동이다. 그래서 여기는 ing가 들어갔다. 이렇게 꼭 좀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무엇에 관해서? as to는 뭐뭐에 관해서. 이건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is to be preferred. 여기에서 be to 용법,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선호가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어떤 이론을, 하나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어떤 모순되는 또는 경쟁하는 경제 이론들이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됐지? 자, 많은 것들이 has been written, 쓰여진다.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불특정한, 불확실한 경제학자의 어떤 예측의 불확실한 정확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쓰여진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경제학자의 예측의 불확실한 정확성에 대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이야. 되겠니? 경제학자들이 foretell은 예측하다. 특정한 변화의 영향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경제에서 일어나는 그들은 are better at 훨씬 더 잘한다. 뭐를? 여기까지 동사로 그냥 잡아버리자. 예측을 훨씬 더 잘해요. 방향에 대해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그 사건. 그럼 여기서 사건은 뭐 교통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얘기하겠지. 뭐 수출이 늘었다, 수입이 줄어들었다, 뭐 어떤 금리가 올랐다, 이런 사건들 되겠나? 그 사건의 정도 실제적 정도라기보다는 방향성을 예측을 더 잘한다. 됐어? 경제학자가 자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야. 세금 인하, 세금 하락 또는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이 국가 수익을 증가시킬 거라고 예측을 할 때 예를 들어 놓은 거다. 여러분들은 왜 세금 감면이 국가 수익을 증가시킬까라고 뭐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뭐 따질 필요는 없죠.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니까. 경제 수업도 아니고. 세금 감면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돼?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세금 부분에서 절약되잖아요. 맞지? 그럼 그 돈을 시장에다가 쓸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활발해지면 기업들이 살 거고, 맞지? 기업들이 살면 또 경제가 또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또 그 고용시장이 또 좋아지고, 그러면 점점 다 좋아지니까 나라 경제가 더 발전하고, 그러면 이제 국가 수익이 느는 거 아니야. 맞지? 정부 수익이 아니고 국가 수익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세금 감면이 국가 수익을 증가시킬 거다라고 예측을 할 때, 자, 한 사람은 확신할 수 있다. 그 예측이 is accurate. 정확하다고 예측할 수 있어. 아, 그럴까?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을 낮춰주면, 세금 인하하면 가계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세금 내야 될 부분이 안 내야 되니까. 그러면 지출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고, 지출을 하게 되면 이론상 시장이 활발해지지. 시장이 활발해지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지.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 기업은 또 공장을 돌릴 거고, 그러면 노동시장이 또 증가할 거고, 그러면 또 고용이 되니까 그 사람도 또 돈 쓸 거고, 이런 구조가 될 거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럼 국가 수익이 느는 거 아니야. 정부 수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정확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들이 근데 예측을 할 때 그것은 여기서 세금 감면이겠죠. 세금 감면이 증가시킬 거다. 국가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특정한 정도로 3년 안에 증가시킬 거다라고 예측을 할 때는 이건 안 정확하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 예측은 be likely to 뭐뭐 할 것이다. 자, miss the mark. 이건 틀리다라는 그냥 이 관역의 그 표시를 놓치다 이런 얘기니까 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되겠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는 얘기고. 자, 여기 3번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이 과학의 어떤 정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론으로서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어서 어차피 시험 문제 다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제 모델이, 경제 모형,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예측을 할 거 아니야. 그런 모형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언급을, 여기서 reference는 언급, 말이라고 보면 돼. 분명한 어떤 언급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갔을 때 어느 정도로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언급은 경제 모델에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little to say, 말할 게 거의 없다. 무엇에 대해?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걸릴 건가? 특정한 효과가 to make itself felt. 즉, 요게 사역동사, 여기서 목적어, 여기 목적 듣고. 요 feel과 itself의 관계가 수동입니다. 왜? 여기에서 it이라고 하는 게 그 효과를 얘기하는 거네, 효과. 그러니까 그 효과가 실제로 사람들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지. 사람들에 의해서 느껴지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겠지? 이게 특정 효과. 특정 효과가 사람들에 의해서 느껴지도록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경제 모형들은 할 말이 없다. 되겠나? 그러니까 그 시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의 예측은 더욱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fair는 일이 잘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서 좀 더 잘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측이 좀 더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예측이 맞다. 더 잘 맞다. 단기적인 기간의 예측이 뭐보다는 장기적인 기간의 예측보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영향의 결과가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경제는 정확하게 예측을 잘 못한다. 방향성은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되겠어?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고요. 자, 주제는 경제 예측은 사건의 정도보다 방향성에 더 정확하고 단기적인 기간에 대한 예측이 더 잘 이루어진다. 요 정도로 확인해 주면 되겠지? 자, 오케이. 자, 3번. 3번은 또 어떤 거냐? 요거는 우리 지구에 대기가 있었잖아. 그죠? 예전에 대기가, 자, 이 태양이 광자라는 것을 지구로 보내고 이렇게 햇빛이 비치니까 그 광자라는 게 나오고 그 광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그 지구의 어떤 대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광합성이 우리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주로 사용되어진다. 그 결과로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가 봐. 황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가 봐. 근데 이 황이 많지가 않았던 모양이야.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그때 당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그 광합성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 또 엽록소가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게 돼서 그래서 지구가 이제 번성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것이 나타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이렇게 되면 되겠지? 지구에. 그럼 여기서 그것은 생명체야. 그 생명체는 시작했다. 에너지를 잡기 시작했다.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이니까. 그냥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기 시작했다. 무엇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식물을 얘기하겠지. 자, 근데 이와 같은 화학적 반응, 이 뭐야? 광합성이야, 광합성. 광합성이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진 춤이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진 춤이다. 여기서 춤은 은유적 표현으로 그냥 동작, 행위,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무엇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는 얘기를 또다시 하면 얘들이 하는, 되겠니? 그냥 얘들이 이끄는 거니까. 수동태로 해서 뒤에가 이루어져 있고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 누가 이끈다? 고에너지의 광자라고 하는 게 미친 사람이 아니고 그 광자가 햇빛이 비쳤을 때 나오는 그 광자가 이끄는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진 동작이다. 되겠지? 그래서 이 광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이 광합성이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됐지?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어떤 함유, 농도가 훨씬 더 많았다. 10배나 더 그들이 현재 있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 반대되는 내용이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더 많았다. 그럼 뭔가가 더 적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러나가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날아가고. 자, 이러한 것들은 광자라고 할 수 있겠죠? 광자들은 사용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엽록소에 의해서 뭐 하도록? 일련의 반응을 이끌도록. 자,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엽록소가 광자를 사용을 해서 일련의 반응을 이끈다. 이러면 되겠지? 자, 이 반응은 당을 만들어낸다. 되겠지? 그러면 당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엽록소가 이 광자를 이용한다. 되겠나? 이게 광합성. 자, 이 최초의 광합성의 형태는 물과 그리고 원소를 사용했는데 그 원소는 황과 같은 거였어. 자, 뭐를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과정은 어떤 과정? 광합성. 그러나 물은 was abundant, 풍부한. 물은 많았는데 상대적인 부족, 즉 황의 부족이었단 말이야. 그럼 황은 부족했다. 그것이 의미를 한 것은 바로 대디한데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황이 필요한데 황은 적었어. 그러니까 광합성이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되겠니? 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부족한 원소들의 그러면 지구에서 생명이 번성을 하려면 아까 광합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갑자기 생명체가 번성을 하겠어.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아까 A로. 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아까 우리가 쓱 읽었던 것처럼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땠어? More than 10 times higher. 10배나 더 높았다는 거야. 10배나 더 높았다. 뭐보다? 그들. 그럼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얘기하겠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오늘날 높은 것보다 10배가 더 높았다. 그 당시에. 우리는 못 살겠지. 그때로 돌아가면. 근데 하여튼 오늘날보다 10배가 더 높았다. 그리고 8억 년입니다. 8억 년의 기간 동안 최초의 생명체들이 진화를 했어. 뭐를 진화시켰어? 능력을 진화시켰다. 이와 같이 보다 더 일반적인 가스, 이게 뭐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능력을 발생시켰다. 여기에 초기의 생명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겠지? 요거는 그 식물이겠지? 무엇을 위한?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 보다 더 일반적인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능력을 진화를 시켰어. 8억 년 동안.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동사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R을 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R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얘하고. 그러니까 농축이 R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결시켜 놓고 절대로 두라고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사용하니까 더 이상 그 황에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 이산화탄소에 의존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된 거야.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 그래서 드문 원소들의 의존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지구상의 생명체는 flourish, 요 자동사, 번성을 했다. 그것이 번성하면서야 이렇게 가는 거죠. flourish가 일반 동사니까 대동사를 썼을 때 아까와는 다르게 does. 일반 동사를 대동사로 쓸 때는 does, did. it은 생명체겠죠. 생명체가 번성을 하면서 산소, produce는 pp, 만들어진 무엇으로? 부산물로. 이 광합성의 부산물로 나온 산소가 transform, 바꿨다. 생물권이라고 합니까? 생물권을 바꿨다. 그렇게 뭐 사람도 나오게 된 거고 동물도 나오게 된 거겠죠. 1년에 맥박과 함께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있잖아. 맥박은 그냥 땡땡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은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의 맥박.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의 맥박과 함께 뭐를 하는?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되겠나? 그러면 식물들이 이제 사람처럼 봤을 때, 동물처럼 봤을 때 맥박이 막 뛸 거고, 그 맥박이 막 증가시켰단 말이야. 무엇을? 산소의 농도를. 어디에? 대기권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오늘날 수준인 21%까지. 그 당시에 1% 미만이었는데 이제 오늘날의 21%의 수준까지 대기권에서 산소의 농도를 증가시켰다. 무엇이? 1년의 지구 생명체의 맥박이. 되겠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내용 확인 조금 해봤고요. 자, 주제는 광합성이 예전에는 황을 주로 사용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게 됐고 그것의 결과가 바로 이제 생명체의 번성이다. 되겠어?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좀 봅시다. 이게 뒤에 가면 조금 말이 헷갈리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온라인상이나 사이버상에서 어떤 문자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읽기가 불가능하지. 뭐 이모티콘을 날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경우에서 우리가 만약에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그 사람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우리의 속마음으로 읽잖아. 그러니까 내 목소리로 읽지. 이해 가나? 그래.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목소리로 그 글을 읽으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 혼자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되겠니? 그렇게 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내 생각처럼 읽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과 나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게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그 사람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되겠어? 이런 내용의 글이니까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자, 봐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신호의 부족. 근데 항상 영어는 뒤에서 수식을 하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자, 어떤 거냐? 우리의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일반적으로 이끄는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실생활을 할 때 주로 이끄는 게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피곤해 하는지, 우는지, 뭐 눈이 빨간지 이거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상에서는 없단 말이야. 그와 같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 신호의 부재는 없앤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를 없애버려. 사람들 사이에, 사이버 공간에서. 이게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경계가 없어지니까, 자, 여기가 본동사, 여기는 준동사 자리, 접속사 없으니까 contribute to 어디에 헌신하다, 어디에 영향을 주다. 자, 요게 이제 inhibition 하게 되면 inhibit 요게 억제하다고, inhibition 그러면 억제가 되는 거고, this가 붙었으니까 탈억제 되겠지. 탈억제, 억제하지 않는 거. 가상 공간에서 스스로를 이제 억제를 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준다. 결국에는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가상 공간에서 억제를 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억제란 무엇일까? 이메일을 받았어. 누군가로부터. 자, 그 이메일이 아마도 경험될 수 있다. 아까 쌤이 얘기했지. 그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내 속마음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내부의 목소리로서 경험되어진다. 어디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되겠나?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는, 사람은 하면 되겠지? 사람은 또한 듣는다. 온라인상의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뭐를 사용해서? 똑같은 말이야. 그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입으로 읽었을 때 내 목소리로 읽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닥터 스월러가 쓰고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을 움직이고, 그리고 또는 말을 하는 소리를 만든다. 그들이 읽을 때. 자,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가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야.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입술을 움직여서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투영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자,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목적격보, 동사원형 쓰는 거 요거 잡아두시고.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놓도록 만든다. 어디 속에다가? 다른 사람의 글에다가.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바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바보야 이렇게 읽으면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글 속으로 투영하게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 내가 읽는 게 되잖아.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읽으니까 내 목소리로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결과는 뒷문장이 완전해요. 그래서 접속사 that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지. 자,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생을 한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발생을 한다. 지 혼자 그냥 말하고 듣고 하는 거니까. 그지? 이것은 독백과 같다. soliloquy. 자, 이게 독백이다. 좀 더 독백과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는 dialogue, 대화라기보다는. 됐어? 자,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두 개의 별개의 사람. 여기서 이제 entity가 우리 저기 7과에서 8과에서 나온 기업체 할 때도 나오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entity는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보면 별개의 두 명의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독백에 좀 더 가깝게 된다. 되겠니? 자,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지기 때문에, 자, consider 계속 자주 나오죠 이거. 이번에는 처음 나왔지만 이 과에서는 A, B 이렇게 갔을 때 여기 B가 목적격 보호, A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서 형용사, 명사 나올 수 있다. 얘가 수동태가 되게 되면 A가 주어 자리로 가고 is considered,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지? 그럼 형용사, 명사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죠. 얘도 똑같죠. is considered 다음에 형용사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이 얘기했을 때 서로 오해도 불러올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내 혼자 그냥 군시렁군시렁거리는 거는 이건 안전하잖아요. 내 혼자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고려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차별적인 개방이 된다. 그리고 덜 책임지는 노출 또는 개방이 된다. 또는 공개가 된다. 내가 혼자서 읽는 거니까 무차별적으로 그 사람의 글을 읽어버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듣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그리고 그 내용을 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둘이 얘기하면 근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건데 다른 사람이 있는지 보고 내가 읽어버리면 그 정보가 무책임하게 공개가 될 거 아니야. 되겠나? 그래서 좀 덜 책임 있는 공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무엇은 말할 필요 없이 not to mention 하게 되면 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계의 요게 용해인데 요거는 뭐 사라짐이라고 할까? 사라짐. 밑에 뭐 해석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 이와 같은 경계의 허물어짐은 좋은 게 아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목표를 돕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목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보편적 목적은 뭐냐면 심리적인 독립성과 건전한 자율성이다 이거야. 독립성과 자율성의 그 보편적인 목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 구별이 돼 있어야 독립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내 속으로 읽거나 내 입으로 말을 해버리면 이 경계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없어지겠지. 맞지?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가 온라인상에서의 상호작용은 사람들 간의 경계를 없애서 심리적 자립과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이 중간의 내용은 쌤이 좀 너무 길어지니까 좀 뺐는데 이 정도로 주제를 잡아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선생님의 자의적 해석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것과 잘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학생들 100점 맞아라. 한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내 생각처럼 읽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과 나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게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그 사람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되겠어? 이런 내용의 글이니까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자, 봐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신호의 부족. 근데 항상 이건 뒤에서 수식을 하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자, 어떤 거냐? 우리의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일반적으로 이끄는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실생활을 할 때 주로 이끄는 게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피곤해 하는지 우는지 뭐 눈이 빨간지 이거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상에서는 없단 말이야. 그와 같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 신호의 부재는 없앤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를 없애버려. 사람들 사이에 사이버 공간에서 이게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경계가 없어지니까 자, 여기가 본동사
여기는 준동사 자리 접속사 없으니까 contribute to 어디에 헌신하다. 어디에 영향을 주다. 자, 요게 이제 inhibition 하게 되면 inhibit 요게 억제하다고 inhibition 그러면 억제가 되는 거고 this가 붙었으니까 탈억제 되겠지. 탈억제. 억제하지 않는 거. 가상 공간에서 스스로를 이제 억제를 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준다. 결국에는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가상 공간에서 억제를 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억제란 무엇일까? 이메일을 받았어. 누군가로부터. 자, 그 이메일이 아마도 경험될 수 있다. 아까 쌤이 얘기했지. 그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내 속마음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내부의 목소리로서 경험되어진다. 어디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되겠나?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는, 사람은 하면 되겠지? 사람은 또한 듣는다. 온라인상의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뭐를 사용해서? 똑같은 말이야. 그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입으로 읽었을 때 내 목소리로 읽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닥터 스월러가 쓰고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을 움직이고 그리고 또는 말을 하는 소리를 만든다. 그들이 읽을 때. 자,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가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야.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입술을 움직여서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투영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자,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목적격보, 동사원형 쓰는 거 요거 잡아두시고.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놓도록 만든다. 어디 속에다가? 다른 사람의 글에다가.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바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바보야 이렇게 읽으면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글 속으로 투영하게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 내가 읽는 게 되잖아.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읽으니까 내 목소리로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결과는 뒷문장이 완전해요. 그래서 접속사 that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지. 자,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생을 한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발생을 한다. 지 혼자 그냥 말하고 듣고 하는 거니까. 그지? 이것은 독백과 같다. soliloquy. 자, 이게 독백이다. 좀 더 독백과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는 dialogue, 대화라기보다는. 됐어? 자,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두 개의 별개의 사람. 여기서 이제 entity가 우리 저기 7과에서 8과에서 나온 기업체 할 때도 나오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entity는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보면 별개의 두 명의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독백에 좀 더 가깝게 된다. 되겠니? 자,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지기 때문에, 자, consider. 계속 자주 나오죠, 이거. 이번에는 처음 나왔지만, 이 과에서는 A, B 이렇게 갔을 때, 여기 B가 목적격 보호, A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서 형용사, 명사 나올 수 있다. 얘가 수동태가 되게 되면 A가 주어 자리로 가고, is considered.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지? 그럼 형용사, 명사,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죠. 얘도 똑같죠? is considered 다음에 형용사 와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이 얘기했을 때 서로 오해도 불러올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내 혼자 그냥 군시렁군시렁거리는 거는 이건 안전하잖아요. 내 혼자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고려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차별적인 개방이 된다. 그리고 덜 책임지는 노출 또는 개방이 된다. 또는 공개가 된다. 내가 혼자서 읽는 거니까 무차별적으로 그 사람의 글을 읽어버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듣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그리고 그 내용을 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둘이 얘기하면, 아, 근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건데, 다른 사람이 있는지 보고 내가 그냥 읽어버리면 그 정보가 무책임하게 공개가 될 거 아니야. 되겠나? 그래서 좀 덜 책임 있는 공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무엇은 말할 필요 없이, not to mention 하게 되면 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계의 요게 용해인데, 요거는 뭐 사라짐이라고 할까? 사라짐. 밑에 뭐 해석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 이와 같은 경계의 허물어짐은 좋은 게 아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목표를 돕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목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보편적 목적은 뭐냐면 심리적인 독립성과 건전한 자율성이다 이거야. 독립성과 자율성의 그 보편적인 목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 구별이 돼 있어야 독립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내 속으로 읽거나 내 입으로 말을 해버리면 이 경계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없어지겠지. 맞지?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가 온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은 사람들 간의 경계를 없애서 심리적 자립과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이 중간의 내용은 쌤이 좀 너무 길어지니까 좀 뺐는데 이 정도로 주제를 잡아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선생님의 자의적 해석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것과 잘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학생들 100점 맞아라.